나만의 가게, 나만의 사업을 한 번이라도 꿈꿔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마 많으실 텐데요. 누구나 한 번쯤 그려보는 장밋빛 미래.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.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그렇죠. 회사 그만두고 나만의 예쁜 카페나 식당을 차리는 거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죠. 사실 저도 가끔 향긋한 커피 내리는 제 모습을 상상하곤 하거든요. 근데요, 이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과연 어떤 숫자들을 마주하게 될까요? 자,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. 전문가들 분석을 보니까요. 창업하고 3년 안에 절반, 그러니까 50%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. 이게 뭐 특정 업종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업종에서 그렇습니다.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인 수치죠? 시간은 더 냉정합니다. 7년이 지나면 4곳 중에 3곳, 무려 75%가 사라집니다. 다시 말해서 10년을 버티는 가게는 정말 4곳 중에 딱 한 곳뿐이란 얘기예요. 아니, 그럼 살아남지 못한 나머지 가게들은 그냥 다 망해서 문을 닫는 걸까요? 사실은요, 단순히 폐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바로 자영업 좀비라는 개념인데요. 자영업 좀비라니,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자영업 좀비는 말 그대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 폐업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. 가게는 계속 적자인데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월세를 내기 위해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. 계약 만료일만 정말 손꼽아 기다리면서요. 여기 이 한 식당 사장님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. 가게에서 나는 적자를 메우려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시는 거죠. 근데 심지어 서울에서 대전까지 손님을 모시고 갔다가 돌아올 코를 못 잡으면요. 결국 자기 돈으로 첫 기차를 타고 돌아와야 하는 현실. 이게 바로 좀비가 되어서 버티고 있는 분들의 정말 처절한 현실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런 어려움이 모든 자영업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지금은 상권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어디에 가게를 여느냐가 생존을 가르는 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요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. 왼쪽의 여의도처럼 오피스 상권이랑 대형 쇼핑몰이 합쳐진 곳은요.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죠. 심지어는 오피스 건물 저층부를 아예 식당으로 바꿀 정도로 수요가 넘쳐나요. 반면에 오른쪽 일반 주택가 상권은 텅 빈 가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아, 저 동네는 끝났구나 하는 인식을 주게 되고 그럼 또 신규 창업자들이 들어오길 거리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. 상가 공실률, 그러니까 비어있는 가게 비율은 더 심각합니다. 보통 전문가들이 7%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보거든요.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조차 최대치가 12%였는데 지금 일부 지역은 25%에 달한다고 합니다. 위기 때보다 2배 이상 심각하다는 뜻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이렇게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그 25%의 사장님들은 대체 뭘 다르게 하고 있는 걸까요? 이건 절대 운이 아니고요. 엄청난 희생과 정말 치밀한 전략의 결과라고 합니다. 바로 이게 그분들의 생존 전략입니다. 첫째, 자기 자신을 말 그대로 갈아 넣습니다. 우리 흔히 말하는 브레이크 타임? 그런 거 없애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모든 시간을 쏟아붓는 거죠. 둘째,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고 직원을 쓰지 않습니다. 셋째, 그냥 광고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릴스 영상 찍고 편집하면서 진짜 고객을 끌어올 방법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행해요.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장님이 주방장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사업의 핵심 기술을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컨트롤합니다. 방금 보신 그 생존 전략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나홀로 사장님의 폭발적인 증가. 현재 무려 4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거죠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혼자일 수밖에 없을까요? 바로 이 숫자, 1.3배 때문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직원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장님 주머니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은 4대 보험에 퇴직금까지 해서 거의 1.3배에 달한다는 거예요. 이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홀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쯤에서 아마 은퇴 후의 창업, 즉 인생 2막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전문가의 조언은
바로 이런 분들께 특히 더 중요하게 들릴 텐데요.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죠. 세무 전문가의 핵심 조언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. 섣불리 창업에 뛰어들지 말고 내가 가진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제2의 취업을 먼저 알아보라는 겁니다. 그게 자영업보다 훨씬 안전한 선택지라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창업을 해야겠다 하신다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. 첫째,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간 선배들을 20명 이상 만나서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세요. 둘째, 이거 하면 무조건 돈 번다는 말,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. 아니, 그렇게 좋은 기회면 왜 남한테 주겠어요? 마지막으로 동네 세무사를 찾아가서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진짜 객관적인 재무 데이터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전문가가 가장 우려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. 은퇴하고 한 1년쯤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휴식을 주고 나면 그때부터 슬슬 찾아오는 지루함. 뭐라도 해야겠다는 그 조급한 마음이 섣부른 판단으로 이어지고 바로 이 타이밍에 프랜차이즈의 달콤한 유속에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. 결국 핵심은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.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 사업은 정말 철저한 준비와 열정이 뒷받침된 진짜 도전인가요? 아니면 그저 막연한 희망에 기댄 위험한 금융 함정일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냉혹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.